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5일 경기 지역에 올여름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33도가 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많은 시민들은 도심 속 물놀이장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폭염이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자칫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온열 질환, 얼마나 위험하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때린 교사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교사 A씨는 지난달 18일 포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B양의 뺨을 2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재명호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습니다. 도민들의 평가가 나왔는데요. 도민 절반 이상이 대체로 잘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복지 정책이 20%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5일 경기 지역에도 올여름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많은 시민이 도심 속 물놀이장을 찾아 나섰는데요. 김초롱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낙양 물사랑공원입니다. 무더위를 피하고자 평일 오전부터 시민들이 물놀이장을 찾았습니다. 쏟아지는 시원한 물줄기에 더위는 금세 날아갑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놀며 물놀이를 즐깁니다.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비거두야. 그럼 그래요? 둘이서 노니까 재밌어요? 네. 도심 속 무료 물놀이장인 이곳은 많을 경우 평일에는 시민 300에서 500명, 주말이면 시민 1000명가량이 찾습니다. 5일 수도권 지역에는 올여름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본격적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이번 주말 물놀이장은 북새통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5일 오전 10시에는 경기 동부 지역에 폭염경보가,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후 오전 11시에는 경기 남부와 북부 일부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오는 8일까지 경기 일부 지역의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낮 외출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경기도에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발령되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지난 5월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온열 환자는 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는 1, 20대가 19명으로 가장 많고 20대와 30대도 8명과 5명으로 나타나 외부 활동이 많은 연령대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는 온열 환자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그늘막과 무더위 쉼터 등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찜통같이 무더운 날에 더위 먹었다라는 말들 많이 하시는데요. 바로 온열 질환입니다. 자칫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온열 질환,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정현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교수님 먼저 온열 질환이 무엇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열 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철과 같이 무더운 날씨에 태양이나 열에 이제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증상에 따라서 열경련, 열탈진, 열실신, 그리고 열사병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네, 폭염이 다가오면서 온열 질환에 대한 걱정이 많이 늘었는데요. 온열 질환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여름철에 이제 다들 더워서 좀 힘들다라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실 건데요. 네. 우리 몸은 체온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장시간 이렇게 열에 노출될 경우 우리 몸에서 체온 조절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돼서 이제 실신이라든지 환각, 혼수 같은 증상이 발생되고 이런 증상 발생 후 2시간 이내에 적절한 치료가 안 되면은 사망률이 70% 정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온열 질환이 주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할까요? 환경적 요인이 이제 중요한 질환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야외 활동이 이제 많으신 직업군, 그래서 농부나 소방관, 군인, 운동선수 등 이제 무더운 곳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흔하고요. 이제 또 농사 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비닐하우스 안에서 작업하면서 많이 이런 손상을 당하게 됩니다. 네, 온열 질환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좀 빠르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병원으로 즉시 이송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현장에서는 병원에 오기 전까지 환자 체온을 낮춰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환자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 증발 현상을 유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옷을 벗기고 분무기로 피부에 이제 물을 뿌려주면서 그 부채나 선풍기로 이렇게 바람을 쐬어줘서 환자 체온이 빨리 떨어뜨릴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네,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죠. 온열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그 지나친 야외 활동이나 일광 노출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네. 이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중간 휴식이나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부 활동에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 이제 날씨 정보를 매일 확인하셔서 이제 적절한 시간대나 이제 작업 그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온열 질환 예방법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워도 너무 더운 요즘입니다. 에어컨을 끄자니 답답하고 계속 켜두자니 전기세 때문에 망설여지시죠? 간단한 방법으로 전기도 아끼고 여름을 더 시원하게 날 수 있는 생활 속 팁을 권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겨울철 난방 필수품 뽁뽁이. 뽁뽁이는 여름에도 관리비 잡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험 결과 창문에 뽁뽁이를 붙이니 실내 온도가 3도가량 낮아졌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을 차단하는 동시에 시원한 실내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겁니다. 전기도 아끼면서 집안을 빨리 시원하게 만들고 싶다면 에어컨 밑에 선풍기를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찬 공기는 바닥으로 가라앉는데 선풍기가 에어컨 바람을 구석구석까지 퍼뜨려 골고루 냉기가 돌도록 하는 겁니다. 에어컨 밑에 선풍기를 두고 회전을 시키면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데요. 공기의 순환을 도와서 약 20에서 30%의 전기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찬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도록 바람 방향은 천장을 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튼으로 햇볕까지 가려주면 금상첨화입니다. 또 에어컨 필터 청소만 잘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2주에 한 번 정도 필터를 청소하면 냉방 효율을 5% 정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큰돈 들이지 않고도 더 시원하고 쾌적하게 여름을 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폭염에는 차 안도 쉽게 뜨거워지죠. 차에 들어가기 싫을 정도인데요. 달궈진 차 안 온도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김선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여름철 한낮의 차량 안 온도는 바깥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높아집니다. 내부 온도가 30도인 차량을 30분 정도 밖에 세워둘 경우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 안 온도를 낮추는 방법은 꽤 간단합니다. 우선 햇볕 아래 잠시 주차를 해야 한다면 창문을 1cm 정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을 메울 열기가 틈새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가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 창문을 조금 열어놓은 채 에어컨을 최대한 강하게 트는 것이 좋습니다. 내부를 빨리 시원하게 하는 것이 에어컨을 오래 틀어 온도를 천천히 낮추는 것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자동차 유리에 햇빛 가리개나 열 차단 썬팅을 씌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외선을 피하고 실내를 어둡게 해 온도가 10도가량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여름 가장 쉽게 뜨거워지는 유리창 앞면과 천장은 자동차 커버나 돗자리 은박지 부분으로 덮어두면 최대 20도 정도 차 안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이나 태양이 전면에 오지 않게 주차하시고요. 여유치 않을 경우에 상부 덮개나 차량의 상부 덮개나 전면 가리개를 사용하여 온도를 낮춰주시는 것이 주차 방향만 바꿔도 실내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방향에 차량 앞면이 아닌 코팅이 된 뒷면이 오도록 하면 열 침투를 그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보조석 창문을 열어둔 채로 운전석 창문을 5번 정도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는 것도 차 안을 시원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때린 교사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포천경찰서는 초등학교 2학년생 제자를 때린 혐의로 37살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포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B양의 뺨을 2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생이 칠판에 선생님을 놀리는 낙서를 해 화가 났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1년을 맞아 경기 도정을 이끈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차기 대권주자로 거명되면서 출범 초기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순조롭지 않은 1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1년 평가를 김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도민들의 평가는 일단 긍정적이었습니다. 전반적인 도정 운영에 대한 질문에 51%가 대체로 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매우 잘했다 9%를 포함하면 60%가 잘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잘못했다는 평가는 35%에 그쳤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63%, 여성 58%가 각각 잘했다고 답해 여성보다는 남성이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67%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51%를 기록한 60대에서 가장 낮은 평가가 나와 젊은 층으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과천과 군포, 안양과 의왕 등 남부 인접권 주민 66%가 잘했다고 답해 가장 높게 나왔으며 안산과 평택, 화성 등 남부 임해권은 52%로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정만큼은 확실하게 챙기시겠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셨고 또 직접 다 챙기셨지 않습니까? 또 그러한 결과들이 이번에 그 도민 경기도정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60%가 압도적인 지지죠. 그런 지지를 보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야별로는 복지 정책이 20%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경제와 교통, 환경과 부동산 정책도 두 자릿수 평가를 보이며 비교적 양호한 정책 수행 평가를 받았습니다. 재난안전과 균형 발전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선 7기 첫 해 추진한 주요 사업들 가운데는 응급의료 전용 닥터 헬기 운영이 89%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또 수술실 CCTV 설치와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 공공임대주택 20만 호 공급과 산후조리비 지원 등이 80% 이상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거나 이런 정책들은 아닌데 이제 도민이 체감할 때 아주 가성비가 높은 정책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도민이 가려운 데를 콕 집어서 정책으로 연결한 성과물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 도정 운영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잘할 것이라고 답한 도민이 70%로 못할 것 같아 17%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기관인 K-스탠 리서치가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6월 15일부터 16일 이틀간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폭염경보가 계속되는 등 본격적인 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올라 무척 덥겠습니다. 다행히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좋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무더위는 계속되다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장맛비가 다시 시작되면서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냉방을 하실 때는 실내 환기를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